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사회 2단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사회 1단원 영상은 제가 완전 옛날에 하나 찍어놨던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국회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국회. 우리 2단원이 무슨 내용이냐면,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를 여기는 법인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는가, 어떻게 개정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는 국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국회는요, 암기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와 함께 암기해 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에 대답하시면서 영상 같이 보시면 마지막에는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국회는요,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국화가 아니라, 국회는 입법기관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일이죠. 그죠? 이 법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입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민주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정책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입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입법 권리,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법에 관한 일이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국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른 이제 그 부서는요,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 입법에 관한 일은 무조건 국회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죠. 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의결하거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단어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멘붕 오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잠시만요. 물을 조금 마시고 할게요. 자, 제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를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알고 가셔야 나중에 헷갈리시지 않을 거니까. 제정은 법을 만드는 거고요. 개정은 법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정이라는 것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거고요. 개정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법을 좀 더 좋은 방안으로 이런 우리의 사회에 적절하도록 고치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개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국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헌법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헌법을 제안하는 것까지는 가능하고요. 또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법률을 제정 뭐였어요? 새로 만드는 거였고요. 개정, 원래 있던 거를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의결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 헌법을 만드는 건 안 됐지만 개정은 뭐였어? 우리 개정 단어 알죠? 그렇지, 법을 고치는 거잖아요. 헌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건을 제안할 수가 있고요. 그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의 국회였고요. 또한 원래 있던 법률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요. 원래 있던 법률을 개정, 고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합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었어요.
오케이. 자, 우리의 국회는요, 이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의 그 국회의원은 총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국회의원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거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 각각은요, 선거가 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후보자 중 투표를 통해 선출된 최고 득표자 중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몇 번 기호 몇 번 누구로서 그 사람으로서 뽑히게 되는 거고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그 정당별 그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당을 뽑았을 때 그 정당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정당에서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용지가 총 2개거든요. 국회의원 투표용지가 2개인데 그 이유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투표소에 가게 되면 총 2가지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자, 왜냐면 투표용지가 몇 가지? 그렇지, 2가지가 있어요. 자, 왜냐면 국회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서는요, 하나는 지역구 그러니까 그 지역구의 후보를, 여기는 지역구 후보를 뽑으면 되고요. 여기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용지에서는 그 지지하는 정당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총 2개인데 위에 여기다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이렇게 써 있을 건데 여기에는 지역구를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라고 써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개표 결과로는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그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되는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개표 결과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그래서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가장 많은 득표율을 받게 되는 정당에서는 뭐 예를 들어 5명을 내보낸다고 합시다. 이게 좀 사실이랑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5명이라고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정당, 가장 1등으로 그 투표를 많이 받은 정당에서는 5명 정도가 우리의 그 대표 의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많았던 그 정당에서는 3명 정도가 나갈 수 있는 의석을 배분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그걸 많이 받아야지만 우리 정당에서 그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2개를 우리가 투표용지를 2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입에 붙어야 돼요, 이게. 자,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조직이 됩니다. 근데 이 국회의원은 2가지의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렇지,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장이 1명이 있어요. 의장이 1명이 있고 부의장은 2명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학생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학교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에는 있거든요. 자, 학생회는요, 총 가장 주요적인 그 일을 하는 학생회를 뽑자면 정교회장이 있고요. 정교부회장이 있거든요. 정교회장은 1명이고 정교부회장은 2명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장이 1명이고 부의장이 2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국회는요.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 4년입니다. 요건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의장과 부의장을 우리가 모아서 의장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장단은 임기가 2년.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따로 뽑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고 또한 이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별로 지금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국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섭단체는요, 교섭단체가 생기게 된 이유가 중요해요. 방금 말했죠. 교섭단체는 그렇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생깁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 위해서 그리고 이 교섭단체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일정한 수가 20인 이상이어야 해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합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요, 본회의라는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에 앞서서 본회의가 생기기 전에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안을 심사하고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조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뉘는 거는 무조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자, 위원회가 보다 본회의에 앞서서 안건이나 법률안을 심사한다. 본회의 전에 안건 또는 법률안을 심사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자, 상임위원회는요, 각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조직된 위원회가 되겠고요.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인 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서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안의 심사를 하게 되고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자, 상임위원회는요, 그렇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되겠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오케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자, 국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바로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가 바로 이 본회의입니다. 자,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요. 이 위원회에서 처음에 심사했다 했잖아요. 안건을. 그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했겠죠. 그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해 가시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자, 우리는 지금부터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이 법을 만드는 일을 입법이라고 하는데, 입법에 관한 국회
입법에 관한 일들이 국회 고유의 일, 국회가 고유로 가지는 권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디에? 헌법에서 규정을 했어요. 자,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요, 헌법을 바꾸자는 그 안건, 그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의결하거나 법률을 만들어요. 제정하고 있던 법을 고쳐요. 개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국회가요, 국회의원들로 조직이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다른 하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나뉘게 되었는데, 또한 국회의원이 이제 조직이 됩니다. 국회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 그 학생회에서 정교회장과 정교부회장 2명,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지. 의장이 1명 있고요. 부의장이 2명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는요, 두 가지를 놓고 있어. 뭘 위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게 뭐다? 교섭단체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교섭단체는요, 몇 명 이상?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미리 싸움이 나지 않게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원회는요, 본회의가 있기 전에 안건이나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그 위원회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 바로 이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고요. 아까 본회의가 있기 전에 위원회가 있었죠?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요, 한쪽이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요, 국회가 하는 일이라고 하면 총 3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입법, 재정, 일반 국정이에요. 자, 일단 우리 국회가 무슨 기관이었죠? 그렇지, 입법기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입법입니다. 자, 국회는 입법과 관련해서 법률을 뭐 한다?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제안 또는 의결의 권한을 가지게 돼요. 자, 첫 번째 키워드인 입법에서 보면요. 자, 우선은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원래 있던 것을 고칩니다. 개정해요. 또는 그렇지. 헌법 개정안을 제안 또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안 또는 의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외국과 맺어진 조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러한 조약들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는요,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입법부잖아요. 그래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법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볼 것은요. 그렇지, 재정. 두 번째 키워드인 재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감시를 해줍니다. 이런 감시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결산심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정부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서는 감시하는 일을 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감시하는데 매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거든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 예산안을 가지고 와서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나라에 돈을 써도 되는 것이 맞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바꾸세요 라고 확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예산을 이제 보내줬어요. 정부한테. 그리고 나서 정부가 이 예산을 우리가 시켜준 대로 잘 썼는가, 원래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갔는가를 심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결산심사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세 번째 키워드가 뭐였나요? 그렇지. 일반 국정이었죠. 자,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국정감사, 국정조사 요걸로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행정부의 그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선전포고나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밖에도 뭐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등 법률이 정한 주요 공무원 있잖아요. 뭐 우리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의 장 엄청난 공무원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직급의 공무원인데 이러한 공무원을 임명할 때 그 공무원이 이 자리에 적합한가 그것을 동의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공무원 임명 동의권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나라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위원들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람 파면시킵시다.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탄핵 소추권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는 이걸 뉴스에서 많이 접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소추권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 입에 뭔가 착착 달라붙지 않나요? 탄핵 소추권. 그죠?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알아보자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처럼 나라의 고위 그 직급을 가진 위원들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람 파면시킵시다. 파면을 요구하는 탄핵 소추를 이제 의결할 수 있다. 요게 바로 국회의 권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거하고 마칠 건데 이거 정리하는 게 여러분 이거 암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딱 30분 정도 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분 정도만 제대로 암기해 봅시다. 갑시다. 자, 우리가 국회가 하는 일 하면 세 가지 키워드를 떠올려야 해요. 하나는 입법, 하나는 재정, 하나는 그 일반 국정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각각 입법, 재정, 일반 국정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입법에 관한 일 뭐였습니까? 자,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헌법의 그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의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자, 마지막에는 외국과 맺어진 조약, 즉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우리 법률안 제정 및 개정,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 마지막으로는 여러 그러니까 법률과 관련된 효력을 가지는 외국과 맺어진 조약에 대한 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죠. 바로 재정이었습니다. 재정은요, 약간 돈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나라 살림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고요,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으로 정부가 잘 나라를 잘 이제 구성을 하였는가, 잘 이제 지휘하였는가라는 것을 감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산 심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재정 보시면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확정하거나 심의하는 것이고요. 결산 심사라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요. 일반 국정에 관한 일이었어요. 일반 국정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국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국정감사는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국정조사는 특별한 날에 이거를 갑자기 확인해야 할 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 또한 대통령의 성전포고나 우리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고요. 아니면 고위 직급, 그래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의 장 등 법률이 정한 주요 공무원을 임명할 동의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나라의 고위 직급을 가진 위원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그 사람을 파면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 총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법기관이 뭔가요? 헌법 개정의 제안이나 의결, 법률의 개정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국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요, 입법기관,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이 됩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국회는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위원회, 본회의로 조직이 됩니다. 국회의원은요, 두 가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교섭단체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 국회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위원회는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자, 이 사람들 뭐라고 했죠? 상임위원회라고 했고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기는 하는데, 요거를 안 보여드렸구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회의에 앞서서 관련된 안건이나 법률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거 본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되고요. 이때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국회가 하는 일, 입법, 제정, 일반 국정으로 생각하기로 했었어요. 자, 입법으로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헌법 개정에 관한 그 제안 및 의결, 헌법 개정안의 제안 및 의결, 그리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 요런 게 있었고요. 재정에서는 돈 생각하기로 했죠. 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심의 및 확정, 그리고 결산 심사라는 것이 있었다. 자, 일반 국정으로는요, 국정감사를 하거나 국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거, 국정조사는 특별한 날에 하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선전포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요 공무원의 그 임명에 대한 동의권 또는 주요 공무원이 이제 우리의 법률을 어겼을 때, 위반하였을 때 그 사람을 파면시킬 수 있는 탄핵 소추권,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보면 되겠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 왜냐면, 요거를 제가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요,
사회적 소수자나 계층, 직능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지역 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지역구 국회의원은 개인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우리 지역에서 뽑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의 이익을 좀 더 크게 생각하겠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이걸 짓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더 번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이 있겠지만 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요, 정당에서 뽑습니다. 그거는 지역과는 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 정당은 우리 나라를 좀 더 중요시하고 원래 시민들, 우리나라의 시민들을 조금 더 이제 중요시하는 것을 겉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뽑히겠죠. 그 정당이 뽑히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의사 반영.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강의는 이렇게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여러분, 네, 조금, 그렇죠,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 하면서 헷갈리는데, 자, 우리, 이번 2단원이 조금 헷갈리는 단원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3단원으로 넘어가면요, 경제생활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네, 행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한 것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네, 다행히도 오늘 한 것보다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